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나 마지노트 3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패드를 공부하는데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어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플이 마진노트라고 하는 어플이고요. 두 번째 어플이 굿노트 어플입니다. 스크린 타임만 보더라도 이 마진노트가 차지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진노트 3의 장점은 한 가지 주제를 공부할 때 여러 자료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 다양한 출처의 내용들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워낙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많은 기능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진노트 3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다큐먼트는 일반적으로 PDF를 읽고 쓰는 기능을 가진 탭이고, 이 두 번째 스터디는 나중에 마인드맵을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꺼번에 구조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뷰는 이전에 정리해 놓은 마인드맵의 내용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외울 수 있도록 메모리 카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큐먼트 모드를 살펴보면 문서를 그냥 읽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왼쪽의 기능들은 나중에 스터디 모드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능들이라서 이건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뷰로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페이지로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페이지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확대했을 때 양쪽이 같이 커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필기를 할 때에는 마진노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펜슬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내용을 줄 긋기도 하고 형광펜을 긋기도 합니다. 형광펜 같은 경우는 색은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는데 투명자 설정을 따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기본 키트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버튼으로 이제 펜슬킷 핸드라이팅을 눌러주면 아이패드에서 제공하는 이런 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색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 투명도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요즘에는 이 펜을 더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텍스트 아이콘인데요. 이 텍스트 아이콘을 누르고 원하는 부위를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글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즈나 색깔, 폰트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설정 값이 적용이 됩니다. 선택을 해서 색깔이나 크기 등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인데 이미지 아이콘을 눌러주고 원하는 부위에 클릭을 해준 뒤 사진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선택 툴인데요. 필기한 내용이 있는 부분에서 네모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 선택된 부위에 필기들이 이동을 하고 이 부위를 따로 삭제를 한다든지 캡처를 해서 스터디 모드의 마인드맵으로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다른 어플과의 차이점이라고 느껴졌던 점은 연필 버튼을 눌러주시면 책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듯한 형태로 보이는데 필기 목적에 맞게끔 책을 여러 권으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부를 했을 때에는 조금 지저분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줄을 엄청나게 치면서 책을 읽었었는데 그대로 위에다가 전문의 시험 정리를 하기에는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서 아까 그 모드에서 이렇게 새롭게 책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정리를 조금 하다가 이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 어떻게 필기를 해놨었지 궁금하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전에 봤던 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필기가 없는 깨끗한 책을 만들고 싶다 하면 또 뉴 노트북 누르면 깨끗한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바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궁금한 질환들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끌어와서 사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레이오바이오살코마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다 하면 글을 선택을 하고 리서치를 누르면 위키피디아에서도 볼 수 있고 구글이나 구글 스콜라 이미지 등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고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보면 간단하게 번역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터디 모드에서는 왼쪽의 아이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왼쪽의 아이콘들은 이 책의 내용들을 마인드맵으로 넣어주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 켜져 있을 때 손가락 툴로 선택을 하고 색깔을 지정한 뒤 이렇게 마인드맵에 추가해주는 기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선택을 하고 꾹 눌러서 넣어서 이렇게 글로도 넣어줄 수 있는데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체로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자 선택 기능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글자를 선택을 해서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밑줄도 치고 마인드맵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이거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바로 색상이 적용이 되면서 마인드맵으로 넣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새 책을 이렇게 켜게 되면 스터디 모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터디 모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왼쪽은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오른쪽은 문서를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 피부과학 책 하나만 들어있는데요. 공부를 할 때에는 다른 책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와서 여러 책을 부를 수가 있는데, 3가지 책을 지금 불러왔는데요. 이 책들을 멀티 다큐멘트 스플릿 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켜지게 되는데, 왼쪽에는 한글책, 오른쪽에는 영문책, 이런 식으로 켜놓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피부과학에서는 원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인드맵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된 내용들을 영문책에서도 불러와서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과 연관된 영문책에 있는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좀 재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주고, 만들어진 마인드맵은 아까 뒤에서 봤던 스터디 모드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원하는 부위들을 이렇게 눌러주면 해당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Add to 카드 덱을 눌러주면 카드 덱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리뷰 아이콘을 눌러주면 제가 만들었던 카드 덱이 새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플레이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제목으로 설정해 뒀던 이 질환의 원인 케라틴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클릭을 해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를 설정을 해주면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될 때 출제되는 빈도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버튼들을 눌러주면 해당되는 글자들이 빈칸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위를 빈칸으로 만들어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앞서서 클릭해놨던 부분이 빈칸으로 만들어지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놨던 부분, 이렇게 빈칸으로 된 부분 답을 확인하고 이렇게 유전자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서를 읽는 다큐멘트 모드, 이 문서들을 구조화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모드, 스터디 모드에서 만들어진 마인드맵의 내용들을 리뷰할 수 있는 리뷰 모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